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진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돈을 넣고 투자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려보죠. 심리적으로 신경이 쓰이는데, 심리적으로 신경이 안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쓰이려면 첫 번째는 변동성이 좀 적은 주식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약하죠. 그럼 신경이 덜 쓰여요. 대부분 본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업 투자는 많이 없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약한 종목,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막 10% 이렇게 폭락이 자주 나오는 그런 종목을 투자 안 하는 게 먼저는 좋습니다. 심리를 컨트롤 하려면. 자, 두 번째는요, 완전 바닥에서 샀다고 생각할 때, 야, 여기보다 더 빠질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신경이 덜 쓰여요. 어차피 내 평단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보통은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약한 종목이 아니라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 투자해서 빠른 수익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 좋아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장중에 이걸 쓸데없이 막 쳐다보게 돼요.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더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장중에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봤을 때 단기 저항도 돌파하고 수급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획에 없는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계획에 없는 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가가 계속 움직여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체결창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막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매수 버튼이 나간다는 거예요.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체결되는 게 눈에 보이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매수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연한 거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다. 그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호가창 쓸데없이 보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봐봤자 뭔지도 모르고 그거 봐봤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기 매물대가 찼으니까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겠구나, 이런 아주 단기적인 흐름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100%도 아니고, 보통 호가창의 흐름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장중에 의미 없이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한다? 계획에 없는 매수를 할 때가 있고, 또는 계획에 없는 매도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그냥 내가 매수하고 올라갈 걸 기다리면 돼요. 근데 장중에 보니까 그냥 옆으로만 가는 거야. 다른 종목들은 막 튀어오르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종목은 답답하다 하면서 매도 누르고 다른 종목에 매수 누르는 이런 행동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행동을 했었고, 사실은. 자, 그런데 보세요. 오전에 그렇게 기세 좋게 올랐던 이런 종목들, 우리가 보는 그런 종목들 어때요? 딱 이때만 수급을 쏘고 그 뒤로는 잠잠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물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골 때리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종목 보세요. 이게 보통 상승이 아니거든요.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씩 터졌어요. 엄청 많이 터지는 거죠. 대체거래소에서부터 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호재 받아서 올랐는데, 이런 거 오전에 괜히 출근길에 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검색해보니까 뭐 중국 진출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차트도 좋아요. 심지어 신고가를 돌파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계획에도 없는 매수라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오전에 나 어떤 종목을 사보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괜히 구경했다가 괜히 매수했다가 괜히 물려서 이만큼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보고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시장의 원리를 모르고 아무거나 사버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차피 오전에만 주가가 막 움직이고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만 주식을 확인하는 버릇을 갖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오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보유한 계좌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오르는 종목, 실시간으로 막 오르는 종목, 이런 종목은 보지도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어지간하면 보지 않아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매수를 한다 해도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면 다 좋게 보이거든요. 올라가면 어떤 재료를 보여줘도 그 재료가 다 좋아 보여요. 재료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재료가 좋은 거냐면, 정말로 이 회사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재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최근에 로봇이 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봇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장중에 어떤 종목이 튀어오르든 이건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오르잖아요. 그리고 재료를 보잖아요. 다 좋아 보여요. 매출도 뭐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좋게 보여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이유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 해도 물론 수급을 볼 수도 있어요. 또는 낙폭 과대주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항상 있어야 되고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이유에 합당한지를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제가 하는 말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대로 못해서 정말 큰 소실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수 버튼 누르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고치면 주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매매, 즉흥적인 매매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어떤 프로 선수들도 즉흥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진입을 하죠. 주식이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잔소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